한국 시리즈 우승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LG 트윈스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선수 영입이다. 그것도 단순한 보강이 아닌 KBO 리그 제도 변화를 선점한 첫 사례다. LG 트윈스가 호주 출신 좌완 투수 라클란 웰스, 네클런 웰즈와 역대 아시아 쿼터 최고의 계약을 체결했다. LG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 조율은 모두 마무리됐으며 공식 발표는 이번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새로운 투수를 데려오는 수준을 넘어선다. LG는 2026 시즌부터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 제도의 취지를 가장 먼저 현실화한 팀이 됐다. 리그 구조가 바뀌는 첫 해, 그 흐름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KBO는 2026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본격 시행한다.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인 외에 아시아 국적 선수 1명을 추가 보유할 수 있다. 리그 전체 외국인 등록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각 구단의 전력 밸런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다. 그동안 KBO는 북미 중남미 출신 선수 중심으로 외국인 시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리그 수준이 높아지고 아시아 야구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아시아 내 이동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 대만, 호주 리그를 오가며 뛰는 선수들이 KBO와 수준 차이를 좁히자 아시아 내 교류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쿼터 도입이 추진됐다. LG는 이 제도의 실질적 첫 수혜자다. 9개 구단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웰스 영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LG 구단 고위 관계자는 리그가 변하는 타이밍에 가장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는 팀이 결국 흐름을 주도한다며 우리가 먼저 실험대에 오르겠다는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나클란 웰스. 이름만 보면 낯설지만 KBO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얼굴이다. 그는 지난 여름 키움 히어로즈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잠시 KBO 무대를 밟았다. 당시 단 4경기만 뛰었지만 평균 자책점 3.21, 더블 히피 1.20, 탈삼진 16개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마지막 등판에서는 퀄리티 스타트, QS를 달성하며 키움 팬들 사이에서 한 시즌 더 보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던 투수였다. 호주 리그 시절 그는 이미 스타였다. 시드니 블루석스와 애들레이드 자이언츠를 거치며 6시즌 동안 13승 3패, 평균 자책점 2.91. 그는 2023에서 24 시즌 호주리그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다. 평균 구속은 143에서 146km로 수치만 보면 압도적이지 않다. 그러나 낮은 오버핸드에서 나오는 묵직한 무브먼트와 완성도 높은 체인지업으로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현저히 낮았다. LG의 한 스카우트는 속도보다 제구,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택했다며 이닝 운영이 능숙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정교하게 공략하는 투수는 KBO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LG의 움직임은 유난히 빨랐다. 한국 시리즈 우승의 여운이 남아있는 11월 초, 이미 내부 협상과 신체 검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LG가 이렇게 빠르게 결단을 내린 이유는 명확하다. 우승팀은 멈추지 않는다. LG는 단기 성적보다 시스템 유지와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해왔다. 단장, 코치, 스카우트 라인이 일관된 철학으로 움직이며 1년짜리 전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왕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LG 내부 문건에는 이미 2026 아시아 쿼터 대응 시나리오가 존재했다. 호주, 일본, 대만 리그 출신 투수 12명을 리스트업하고 그중 KBO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 가능한 좌완으로 웰스를 선별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번 계약은 한 명의 투수를 데려온 일이 아니라 LG 시스템이 다른 구단보다 한 세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LG의 구단 철학은 간결하다. 제도 변화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다. 남들이 고민할 때 우리는 이미 실험을 끝낸다. 아시아 쿼터가 도입되면 KBO의 외국인 시장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 리그 전체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 3인 체제 하에서
팀의 전력 균형을 유지하던 계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LG는 현재 치리노스 토러스트 두 외국인 투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웰스가 합류하면 좌완 밸런스를 보강한 6-7선발 체제가 가능하다. 김윤식, 송승기, 손주영, 임창규 등 국내 선발진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웰스의 존재는 로테이션 안정성의 완성판으로 작용한다. 144경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선발이다. 한 시즌 내내 꾸준히 5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는 드물다. LG는 이 점에서 웰스를 이닝 이터형 좌완으로 평가했다. 그의 평균 145km 직구와 완성도 높은 체인지업은 KBO의 타자 친화적 환경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G 구단의 분석팀 관계자는 웰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카드라며 아시아 쿼터 첫 해의 제도에 맞는 완성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팬이 박수를 보낸 것은 아니다. LG 팬 커뮤니티에서는 왜 굳이 키움에서 단기 대체로 뛴 선수를 최고액으로?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역대 최고액이라는 문구가 보도되자 논란이 커졌다.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선수에게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팬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웰스가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4경기 보고 최고액이라니 아시아 쿼터 첫 해부터 도박 아닌가요? 반면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LG는 늘 늦게 움직인다고 욕먹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이게 진짜 강팀의 운영이지. 제도가 바뀌면 먼저 적응하는 팀이 결국 살아남는다. SNS에서는 이 논쟁이 더 확산됐다. 샵사인 웰스 최고의, 샵사인 아시아 쿼터 실험, 샵사인 LG왕 조이길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 X, 상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야구 팬들은 LG가 리그 전체의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웰스 본인은 조용하다. 호주 현지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KBO는 내가 다시 증명하고 싶은 무대다. LG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팀으로 들었다. 나는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평가받고 싶다. 라고 말했다. 그는 통역을 통해 KBO 팬들의 열정은 잊을 수 없었다며 이 짧았던 키움 시절보다 더 길게, 더 깊게 한국 야구를 경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LG 구단은 웰스의 태도를 높게 평가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금액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했다며 그는 계약 협상 내내 LG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웰스의 영입은 단순히 LG 트윈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KBO 리그 전체가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단순히 선수 수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다. 이는 곧 리그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KBO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LG가 웰스를 가장 먼저 영입한 것은 제도 취지를 정확히 읽은 사례라며 KBO 구단들이 이제 북미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리그와의 협력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대만, 호주 리그에서는 이미 KBO를 다시아의 중간 지점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 호주 구단 단장은 KBO는 수중과 흥행 2마리 토끼를 잡은 리그라며 아시아 쿼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는 이번 영입 이후에도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토러스트와는 이미 재계약에 합의했고 국내에서는 임창규, 송승기, 손주영이 선발진을 지탱한다. 여기에 상무에서 복귀하는 김윤식까지 가세한다. 이 구조만으로도 LG는 리그 상위권 선발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웰스가 더해진다면 LG는 좌완 4명, 우완 3명으로 구성된 좌우 균형형 로테이션을 완성하게 된다. 이는 KBO 최초의 구조다.
한 명이 빠져도 무너지지 않는 선발 시스템. 왕조는 별명이 아니라 구조라는 LG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다. LG의 내부 분석 보고서에는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 6명의 일관된 투수가 리그를 지배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 그 철학의 중심에 이제 라클란 웰스의 이름이 새겨졌다. 물론 LG도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구단은 이 논란 자체를 성장통으로 보고 있다. LG 단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리그가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첫 해에는 항상 혼란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웰스 영입은 단기 전력 강화가 아니라 미래 구조에 대한 투자다. 그는 이어 LG는 이미 2026 시즌의 구조를 설계 중이라며 아시아 쿼터는 LG가 KBO 리그를 주도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트윈스의 라클란 웰스 영입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이는 리그 구조 변화의 첫 신호이자 KBO 구단 운영 철학의 세대 교체를 의미한다. 왕조의 길은 단기 성적이 아닌 제도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구조를 혁신하느냐에 달려있다. LG는 그 실험의 첫 번째 주자가 됐다. 라클란 웰스라는 이름이 단순한 한 시즌의 영입을 넘어 KBO 리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될지 이제 야구계의 시선이 잠시를 향하고 있다. 라클란 웰스의 계약이 역대 최고액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다. 이는 KBO의 새로운 시장 규칙을 반영한 첫 번째 가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총액 120만에서 13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는 기존 외국인 투수 평균 계약액 약 1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LG는 이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본다. LG 구단의 재무 분석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 쿼터 1년차의 실패에도 손해는 단기적이다. 하지만 성공하면 리그 규칙이 새로 쓰인다.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시장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셈이다. 즉, 웰스 계약은 비용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다른 구단들이 아시아 쿼터 시장에 진입할 때 참고할 벤치마크 가격이 생긴 것이다. 결국 LG는 금액보다 시장 주도권을 먼저 사들인 셈이다. 이런 접근법은 LG의 최근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LG는 지난 3년간 KBO 구단 중 가장 높은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기록했다. 2024 시즌 기준 LG의 매출은 약 780억 원으로 리그 전체 2위, 관중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며 리그 평균의 1.5배를 기록했다. 팬덤 규모와 수익 구조의 선순환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이런 안정적 재무 구조는 과감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LG는 웰스 영입을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계약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점형 리스크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LG가 웰스를 낙점한 근거는 감이 아니다. LG는 이미 2024 시즌 중반부터 데이터 분석 전담셀, 데이터셀을 운영하며 ABL, 호주 야구 리그, MPB, 일본 프로야구, CPBL, 대만 리그, 선수 데이터를 통합 수집했다. 그중 웰스의 투구 데이터를 AI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가 흥미로웠다. 분석팀은 웰스의 투구 패턴을 KBO 상위 20% 타자 기준 대응 효율로 평가했다. 즉, KBO 리그 평균 타자 상대로는 약점이 거의 없다는 계산이다. 특히 체인지업 구속차, 직구 대비 11km 감소와 슬라이더 궤적 일치율 72%, 이 KBO 타자의 헛스윙 유도율을 17%피 높일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가 나왔다. LG 데이터 분석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파워 피처가 아니다. 하지만 볼의 회전축, 릴리스 포인트 일관성, 타자별 쳤구 스트라이크 비율 모두 KBO에 적합한 안정형 선발이다. 제구 기반 좌완은 KBO에서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 LG는 실제로 웰스의 호주리그 경기 영상 28경기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그의 평균 투구 간격은 18.7초, 득점권 피안타율은 0.226에 불과했다. 이는 KBO 리그 좌완 평균 0.27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즉, 웰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투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형 에이스로 분류된다. LG가 말하는 시스템 야구의 상징적 모델이다. 나클란 웰스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가 속했던 호주 야구 리그 ABL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L은 2010년 호주 정부와 MLB의 합작으로 재창설된 프로리그다. 시즌은 11월 2월, 총 8개 팀이 겨울 동안 단축 시즌을 치른다. 리그 규모는 작지만 선수들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미국 마이너리그, 일본 독립리그 출신들이 주로 참여하며 호주는 아시아 야구의 겨울 전초기지로 기능해왔다. 웰스는 그 중심에 있었다. 시드니 블루삭스에서 데뷔 후 2016년 미국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마이너리그로 진출, 2019년까지 더블A까지 진급했다. 이후 부상으로 잠시 공백기를 가졌지만 복귀 후 호주리그에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 정교한 제구, 낮은 타점, 체인지업 완성도, 이 세 가지가 그를 ABL MVP로 만들었다. ABL 해설가 피터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웰스는 전형적인 호주형 투수다. 속도보다 타이밍, 힘보다 밸런스를 중시한다. 그래서 아시아 타자들에게 더 통한다. 결국 LG는 KBO형 투수를 아시아가 아닌 호주에서 찾은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계약은 야구의 지리적 경계를 허물 시도로 평가된다. LG의 팬덤은 지금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리그를 선도하는 팀다운 선택이라며 웰스 영입을 왕조 구축의 신호탄으로 본다. 다른 한쪽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며 우승 후 오만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쏟아낸다. 흥미로운 건 이 논쟁이 단순한 성적 논의가 아니라 철학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LG 팬 커뮤니티에서는 LG의 야구 철학이란 키워드가 연일 상위권에 오른다. 시스템 야구냐, 감성 야구냐라는 프레임이 생겨났고 SNS에서는 샵사인 웰스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웰스론, 화려하지 않아도 체계적이면 강하다. 이는 곧 LG 팬 문화의 세대 교체를 반영한다. 젊은 팬층은 분석과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성 팬층은 감각적 야구의 정체성을 잃을까 우려한다. 한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LG는 이제 팀이 아니라 브랜드다. 브랜드는 감정보다 일관성으로 움직인다. 결국 이 논쟁은 LG가 얼마나 브랜드형 구단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 LG의 움직임은 다른 구단들을 자극했다. 삼성, SSG, 두산, 롯데 등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아시아 쿼터 대응 TFR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일본 독립리그 출신 우한 투수 영입을 검토 중이며 롯데는 대만 리그 투수 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산은 한국계 일본인 선수 영입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셀지가 촉매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처음엔 제도 시행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LG가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구단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결국 웰스 영입은 리그 전반의 인식 변화를 불러온 첫 도미노가 됐다. 이번 아시아 쿼터 제도는 단순한 리그 정책이 아니라 아시아 야구 공동체, 에이전 베이스볼 네트워크, 로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는 이미 기술 교류, 지도자 연수, 심판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이제 아시아 쿼터를 통해 선수의 다중리그 커리어가 가능해진다. 한 선수가 A부에서 성장하고 K부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NPB에서 은퇴 시즌을 치르는 3중 루트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야구 해설가 장정석은 이렇게 말한다. 아시아 쿼터는 단순히 선수 수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
아시아 야구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웰스는 그 첫 번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LG의 프런트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2028 LG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공유했다.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였다. 예측 가능한 강팀, 프리딕터벨 다이너스티. 이는 단기적인 우승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계된 장기적 강팀 시스템을 의미한다. LG는 선수 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로도 관리, 구종별 효율성, 부상 예측 모델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아시아 쿼터 대응 인력풀을 결합해 2028년까지 리그 내 최저 수준의 외국인 교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LG는 이제 감각으로 영입하는 팀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팀으로 진화하고 있다. 웰스는 그 구조의 첫 블록이다. 나클란 웰스의 이름이 기록될 방식은 단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는 LG 트윈스의 투수로서 동시에 케이브의 제도 변화를 이끈 상징적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쿼터는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점에서 LG는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철학, 속도가 있었다. 한국 야구는 지금 조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전환기의 첫 장에는 한좌완 투수의 이름이 새겨졌다. 나클란 웰스, 네클런 웰즈. 그의 공 하나하나가 내년 잠실의 마운드 위에서 리그의 미래를 던질 것이다.